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데스크 퓨전 기술 대표를 맡고 있는 성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퓨전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퓨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하겠습니다. 퓨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오토데스크 퓨전은 CAD를 넘어서는 설계와 제조의 미래로 단일 솔루션의 설계, 제조, 전자장치 및 데이터 관리 기능으로 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혁신을 할 수 있는 제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G2라는 소프트웨어 평가 플랫폼에서 2025년에만 6개 부분에서 수상을 하였습니다. 모멘텀 리더, 사용하기 쉬운 거,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영역에서 유저가 가장 많이 전환된 제품,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미들 마켓, 엔터프라이즈 이 세 가지 부분에서 리더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460만여 명의 전문가들이 신뢰하는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은 퓨전 인더스트리 클라우드라고 하는 플랫폼 내에서 세 가지 오른쪽에 보시면 오토데스크 퓨전, 오토데스크 퓨전 매니지, 오토데스크 퓨전 오퍼레이션스라고 해서 CAD/CAM 플랫폼과 그리고 PLM 그리고 MES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오늘은 이 오토데스크 CAD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품이 누구에게 필요할 것인가를 봤을 때 네 개의 산업군에 대한 페르소나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 강조드리는 부분은 설계 및 제조 팀 관련해서 모든 합쳐서 워크플로우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계 기술자 분들에게는 이 자동화된 기계 가공, 가공 경로 수정, 그리고 다축, 공시 기계 가공, 프로빙, 검사 설정 이런 부분들이 주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자 엔지니어 부분, 구성 요소 라이브러리 동기화 그리고 설계 조건, 설계 구속 조건에 대한 라이브 DRC 및 인사이트를 하는 부분, 그리고 통합 설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ECAD와 MCAD에 관련해서 통합으로 설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엔 산업 디자이너입니다. 산업 디자이너 분들에게는 뭐 퓨전이 갖고 있는 구성 기능,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기능, 파라메트릭 모델링 기능을 통해서 많은 이점 얻을 수 있으시고요. 네 번째는 기계 엔지니어 부분. 다목적으로 3D 설계하시는 부분, 그리고 클라우드로 협업을 하는 부분과 신속히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 통합 캐드캠 환경 시스템이 이분들에게 꼭 필요한 퓨전의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리하자면 그 하나의 패키지 내에서 뭐 여러 기능들을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스컬핑에는 뭐 라이온을 사고 기계 설계에는 솔리드웍스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동일한 소프트웨어로 작업을 수행하고 모두가 같은 파일에 대해서 동시에 작업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엄청난 이점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튜토리얼인데요. 네, 이 튜토리얼 어디 있느냐? 이 퓨전 화면에서 물음표 화면을 가 보시면 학습 및 문서라고 있는데 거기에 도움말로 가기 바로 거기에 이 링크가 있습니다. 이 도움말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도움말 안에서 튜토리얼 따라하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어디 있는지 잘 모르시고 뭐 좀 숨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아서 보다가 보니까 아, 이거를 좀 많이 알려야겠다. 왜냐하면 예제 파일도 다 깔려 있고 그리고 튜토리얼도 잘 나와 있는데 이걸 따라 해보니까 굉장히 저는 잘 돼 있다라고 매뉴얼이 잘 돼 있다라고 많이 느낍니다. 근데 사람들은 매뉴얼이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튜토리얼을 따라 해 봅시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런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요 안에서 튜토리얼이 어딘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디자인 솔리드 플러스 탭을 눌러 보시면 그 밑에 튜토리얼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 개의 튜토리얼이 나와 있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PDF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에서 예를 들어 보면은 바로가기 링크로 들어가 주시면
저기에서 이제 그 튜토리얼로 바로 연결이 되고 파일에 대한 모델링이 어디 있느냐라고 거기 보면은 한글로 나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 영문으로 들어가 보시면 베이직 트레이닝의 4번의 도어 스톱이라고 하는 파일을 열어주면 저렇게 기본 파일이 열립니다. 기본 파일이 열리고 저기에 있는 내용대로 튜토리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저 글을 보고 따라하기가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제가 그래서 그 영상들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따라 해보면서 영상을 만들고 그걸 좀 보기 쉽게 편집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걸 다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유튜브에 올려놨고 그래서 하나 따라 해보다니 보니 영상이 몇 개가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영상을 쭉 올리게 됐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별 표시가 개수예요. 파일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협업은 3개, 스케치 4개, 3D 모델링에 대한 튜토리얼 7개, 다이렉트 모델링 1개, 서피스 모델링 2개, 그리고 애니메이션, 렌더링, 2D 도면화, 자유형 모델링, 황금 모델링, 역설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메인지 익스텐션, 전자제품 설계, 시뮬레이션, 3D 프린터, 3D 캠, 네스팅. 이 모든 기능들이 대부분 튜토리얼로 돼 있고 없는 부분들은 중요하다 생각하는 부분들만 제가 따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이외에 모든 튜토리얼들이 다 영상으로 저렇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그 위에 주소창에 찍으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PDF 파일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유를 하게 되면 그걸 이제 가지고 뒤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제가 링크를 다 연결해놔서 뒤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해서 이거 따라 해보고 영상도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이걸 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이외의 요 영상들에 대해서 지금 목소리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목소리를 입혀서 따라하는 것 같이 하는 식으로 해서 차후에 하나하나 영상들을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이 영상들이 소리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 공개를 해놔서 저희 오토데스크 퓨전 그 유튜브 채널에는 오픈이 안 돼 있는 상태고 이 링크로만 따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오토데스크 퓨전 따라하기 목차를 살펴보면 요 페이지는 많이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 활용을 하는 차원에서 데이터 협업에서부터 3D캠까지 이렇게 노란색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데이터 관리 및 협업입니다. 오토데스크 퓨전은 설계와 이제 이캐드가 될 수도 있고 엠캐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석, 제조까지 모든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플랫폼 솔루션입니다. 이 퓨전은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기기에서 클라우드로 연결이 되고 장치 독립성과 클라우드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예시 영상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이렇게 작업을 데스크탑에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태블릿상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태블릿상이나 핸드폰에서도 3D 모델링을 돌려가면서 현재 있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코멘트를 한다거나 어느 포인트에 어느 문제가 있는 코멘트를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크탑에서 뭐 퓨전을 갖고 있든 갖고 있지 않으시든 인터넷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고 그게 바로바로 실제 캐드 작업하시는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킹을 하고 코멘트를 넣어주면 바로바로 그게 이제 알림이 가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3D 설계 부분입니다. 이 3D 설계 부분이 튜토리얼이 가장 많은 부분이고, 그 전에 앞서서 여러 가지 링크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이걸 봤을 때 따라 할 수 있도록 퓨전 인터페이스나 작업 공간에 대한 설명서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설명서들을 보시고, 아, 이게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그리고 가능하시면 제가 찍어 놓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초보 영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거 눌러보세요, 어떤 거 눌러보세요 하는 내용들도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쭉 보시다 보면은 키보드에 대해서 키 세팅도 어떻게 눌렀을 때 어떤 기능들이 단축키가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요 화면이 최근에 새로 개발된 홈 탭입니다. 이 홈 탭에는 최근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이미지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를 컴포넌트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D 설계입니다. 3D 설계는 스케치에서 스케치 도구를 사용해서 디자인의 솔리드, 곡면 및 티스플레인 바디 쉐이프를 구동하는 스케치 프로파일을 작성할 수 있고, 3D 스케치는 디자인에서 3D 솔리드, 그리고 서피스, 디스플레인 바디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 요 왼쪽에 있는 내용들이 커브를 가지고 작성을 하거나 수정을 하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들이 구속 조건을 잡아주는 거예요. 구속 조건을 잡아준다는 거는 여기에 커브를 잡아놓고 이게 수직인지 수평인지 동일한지 아닌지, 그리고 이렇게 까만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들은 구속 조건이 다 잡아져 있는 겁니다. 이 구속 조건을 잡는 거는 물론 필수는 아니지만 파라메트릭 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 기본적인 모델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렇게 스케치를 가지고 여기 있는 형상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실 건데요. 지금 현재 있는 이 파일에 대한 그 튜토리얼은 예제 파일이 있지 않습니다. 예제 파일이 있지 않고 이 튜토리얼로 넘어가게 되면 파일을 열어서 평면을 잡고 모델링 원호를 그리고 원호를 도출해서,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합집합을 하고 하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스케치의 구속 조건 따라 하기도 어, 예제 파일이 있지 않습니다. 예제 파일이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커브를 직접 비슷하게 그려놓고 따라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저도 요걸 보고 그림을 그냥 그렸습니다. 그리고 원호를 그리고 이걸 가지고 눌렀을 때 이렇게 수평이 되고 수직이 되고 하는 거를 이제 눌러 보니까 정확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고요. 요걸 가지고 직접 해보셔도 되지만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고, 마지막에 유의할 점이 이제 구속 조건에서 원호로 이렇게 잡아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그냥 커브와 원호 커브를 이어주는 게 아니라 폴리라인 커브랑 일반 커브를 이어주는 구속 조건으로,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스케치를 가지고 벽 콘센트를 스케치를 합니다. 콘센트를 스케치를 하고 이걸 가지고 구속 조건을 잡아서, 네, 동심, 수평, 수직, 그리고 동일 구속 조건을 추가하고 콘센트의 프로파일과 해당 피처의 치수를 넣어서 완성하는 튜토리얼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를 하면 스케치에 대한 내용과 구속 조건에 대한 내용들은 다 마스터하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솔리드입니다. 스케치의 솔리드는 다양한 방식을 갖고 있는데, 잠깐 설명을 먼저 드리면, 뭐 돌출하는 방식이 막혀 있는 커브를 저희가 프로파일이라고 하거든요. 이 프로파일을 가지고 돌출을 한다거나, 열려 있는 커브를 가지고 돌출을 한다거나, 그리고 이렇게 한 단면을 추출해서 기준을 잡아서 회전을 준다거나, 그리고 한 단면을 가지고 커브를 중심으로 트루드하는 수입 공정, 그리고 두 개의 프로파일을 이어주는 로프트, 그리고 커브에 3D를 입힐 수 있는 엠보싱, 이렇게 일반적으로 준비가 돼 있고, 밑에 이제 추가적으로 3D
익스트루드 하는 3D 모델링을 하는 방식은 플라스틱 설계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건 뒤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케치를 사용해서 모델링 따라하기인데요. 여기로 이제 모델링을 열어 가 보시면 이제 베이직 트레이닝의 모델링이라고 하는 요 파일을 열어 보시면 이제 스케치 파일이 들어와요. 스케치 파일이 들어와 있고 이걸 가지고 익스트루드를 할 때, 돌출을 할 때 양쪽에서 커브들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만 붙여서 익스트루드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돌출을 해서 요 형상을 만들고 가운데 있는 커브를 가지고 이제 잘라내기를 차집합을 하는 방식을 이제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트럼펫입니다. 트럼펫에서 스윕 커브를 가지고 단면 커브를 갖고 요걸 익스트루드를 해서 이렇게 나팔 모양으로 형상을 만드는 방식의 튜토리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솔리드 모델링에는 보시는 것 같이 하나의 바디에서 하나의 스컬프된 바디를 커브로 분리하고 위에 있는 손잡이들 두 개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형상을 차집합해서 요 본체들을 움직이는 방식들을 튜토리얼로 따라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은 이제 카누 보트 배를 가지고 형상을 수정하는 부분 그리고 문고리에 도어 스톱 있죠. 문의 도어 스톱을 만드는 방식. 그리고 이렇게 커브를 스케치를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여기에 있는 페달을 완성해서 네, 완성하는 부분이가 3D 마운트 그리고 터빈 블레이드를 솔리드로 완성하는 튜토리얼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하나 이제 영상 보기라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그 PDF 파일에 보시면 영상으로 연결을 할 수 있고 요 예제 파일들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솔리드 모델링이 끝나면 솔리드 모델링을 가지고 이제 매개 변수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 저희가 파라미터라고도 얘기하고 모형 내에서 예를 들어 홀 지름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매개 변수로 홀이라고 하는 값에 제가 10mm라고 입력을 해놓으면 치수를 입력하는 대신에 홀이라고 이제 문자를 입력해 주면은 그 매개 변수를 가지고 적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게 파라메트릭 모델링에서 이제 여러 가지의 매개 변수를 넣어놓고 그걸 가지고 활용하는 방식 중에 이제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이렉트 모델링입니다. 파라메트릭 모델링은 타임라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타임라인은 히스토리라고도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타임라인을 가지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 오른쪽에 있는 요 모델링을 봤을 때 지금 필렛이 먼저냐 아니면 쉘이 먼저냐거든요. 그래서 쉘이 먼저일 때는 이렇게 비어있는 형상이 나올 수 있고 필렛이 먼저일 때는 이 막혀있는 형상으로 정상적으로 운용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다이렉트 모델링은 히스토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의 모델링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네. 퓨전에서 요 앞에 이제 오른쪽 버튼을 눌러 주게 되면은 타임라인 캡처 안함 기능이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캡처하지 않는다면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기반의 모델링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메뉴들이 좀 더 다른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피처를 모델링해서 캡처를 한다거나 아니면 구성 요소 간에 뭔가 하나를 바꾸면 같이 바뀌는 경향이 있을 때 요걸 가지고 타임라인을 해제를 시켜주고 다이렉트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다이렉트 모델링은 조금 더 제가 원하는 형상을 주물러 수 있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본 설정에도 나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이 아니라 항상 다이렉트 모델링으로 하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다른 모델링에서 불러와서 제가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작업이 많으신 분들은 다이렉트 모델링을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 그 필요에 의해서 껐다가 켰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다이렉트 모델링을 할 수 있느냐거든요. 그래서 요 서피스 모델들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회전의 중심 기준을 잡고 방금 제가 왼쪽에 있는 모델이 오른쪽에 있는 모델로 움직일 때, 그러니까 요 모델을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방식을 하는 방식을 다이렉트 모델링이라 하고, 이렇게 완성이 되면 다시 타임라인을 켤 수 있어요. 켜고 그때부터 이제 히스토리들을 뭔가 추가 작업을 하는, 퓨전에서 추가 작업을 하는 내용들을,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이렉트 모델링은 유독 솔리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서피스나 아니면 메쉬 모델링에도 타임라인을 껐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추가되거나 사라지거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타임라인을 끈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활용을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피스 모델링입니다. 서피스 모델링 관련해서 두 개의 튜토리얼을 갖고 있고, 보시면 커브를 주로 이제 프로파일이 아니라 열려있는 커브를 가지고 서피스 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빗자루가 아니라 삽이죠, 삽. 네, 삽을 가지고 모델링하는 방식이 있고, 이걸 가지고 서피스 그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결국에는 솔리드화합니다. 솔리드화하기 위해서 어, 서피스 모델링에 대해서 좀 더 장점이 있는 모델링,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임펠러 면이나 그런 부분들을 서피스로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두께를 줘서 솔리드화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럼 언제 서피스 모델링을 써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간단합니다. 솔리드 모델링으로 하기 어려울 때 서피스 모델링으로 한번 해보시면 더 잘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이 아니라 모델링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수입 가공을 할 때 면에 대해서 뭐 프로파일이 아니라 끝나는 면이 하나의 컵으로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모델링을 해야 될 때나 그렇게 이제 구현하기 어려운 형상들을 좀 까다로운 형상들을 솔리드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만났을 때 서피스 모델링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립 애니메이션입니다. 조립 애니메이션에서는 어셈블리 방법, 그리고 탑다운 모델링, 그리고 서브 어셈블리 모델링, 디자인 애니메이션, 그 애니메이션을 웹으로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탑다운 어셈블리 디자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스케치를 가지고 그냥 하나의 솔리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 때 각각의 구성 요소들로 세 개의 구성 요소로 만들어 줄 수 있죠. 하나의 스케치지만. 퓨전에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탑다운 방식인데, 탑다운 방식이 어떤 부분이냐? 일반적으로 다른 그 모델러에서는 부품 하나 만들고 또 부품 만들고 또 부품 만들어서 어셈블리를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어셈블리에서 불러오죠. 불러오고 불러와서 조립을 합니다. 이게 바텀업 방식이고요. 퓨전에서는 반대가 가능하죠. 이 하나의 창에서 동일한 디자인 내에서 구성 요소를 하나 만들고 또 구성 요소를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어서 어셈블리를 결합을 해줍니다. 결합을 그냥 두 개의 구성 요소가 만들어지면은 어셈블리예요. 그 이상의 어셈블리 구성 요소들도 같이 만들어줄 수 있고 그걸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접합을 하거나 뭔가 회전을 준다거나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사용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스케치를 가지고 스케치에서 그냥 구속 조건 줘가지고 끝내는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스케치 하나가 아니라 스케치 하나에 본체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이제 그 배열이라고 하는 기능으로 접합, 배열 하고 이제 그 동작은 주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퓨전이 갖고 있는 동작을 주려면 조립 구성 요소들이 필요하거든요. 구성 요소들을 근데 여러 개를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로는 첫 번째로는 저렇게 스케치를 해서 만드는 파일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그러면 접합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성 요소의 요 모델을 삼각대 모델을 불러서 네, 그걸 가지고 각각 이게 색깔들이 이제 각각이 같은 구성 요소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의 구성 요소를 길이를 늘리면 같이 따라갑니다. 네. 그 그렇게 같이 따라가긴 하지만 각각 조립을 줘야 되는 부분들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붙이고 어떻게 연결해서 어떻게 운동을 해 주는지 따라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텀업 방식도 해볼 수 있는데요. 예제 파일로는 이제 여러 개의 예제 파일이 한꺼번에 쭉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론 이제 작업을 해보려면 전부 다 자기 파일들, 자기가 갖고 있는 팀에 있는 허브로 다 저장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요렇게 불러와서, 네, 요걸 가지고 그 작업을 하시는 방법을, 운용을 하는 방법을 이제 따라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제가 팁을 드리자면, 요 프로젝트를 그러면 같이 저장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그냥 자기가 이제 어셈블리만 저장을 하게 되면, 어셈블리만 따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 되니까, 나머지에 있는 구성 요소들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질문을 주신 분들이 이제, 나머지 구성 요소들도 별도로 보관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제안 드리는 게, 그럼 어셈블리를 내보내 보세요. 라고 하면 내보내기로 하면 나머지 어셈블리 떨어져 있는 서브 어셈블리들도 같이 내보내지고 그리고 어셈블리만 다시 불러오면은 기존에 붙어 있던 어셈블리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어셈블리를 통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그 다음은 이제 요 피스톤 관련해서 모델링을 불러오고 하나만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부품이. 이걸 가지고 부품을 또 하나를 복사해서 양쪽에 어셈블리를 해서 운동하는 방식을 네, 튜토리얼로 따라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접촉 세트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조금 이제 컨택 세트라고 하는 게 조금 더 말이 좀 좋을 것 같은데, 네. 번역이 이제 접촉 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솔리드와 솔리드 사이에 이제 그 뭐랄까요? 간섭이죠. 간섭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전을 줬을 때 이렇게 왼쪽으로 회전을 구성을 줬을 때 각각의 간섭되는 솔리드를 세트로 묶어서 새로운 접촉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각각 접합을 해야 되는 항목들을 이제 인지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걸 따라하는 튜토리얼을 확인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니메이션입니다. 네. 어, 애니메이션은 사실 해보면 굉장히 쉽습니다. 요거 한번 해보면 쉬운데 한번 해보는 게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운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타임라인을 먼저 클릭을 하고 뭔가 움직이면 돼요. 그래서 여기 클릭하고 요거 잡고 이동으로 움직이면 그게 이제 기록이 되고 기록에 남은 걸 가지고 타이밍만 맞춰주고 그리고 이제 어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선택이 돼 있는데 제가 지금 숨기기라고 하니까 이게 사라졌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뭐 전체 선택해서 펼친다거나 그 펼치기 전에 어쨌든 어느 타임라인을 선택을 해주고 펼쳐주면 그 쉽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되는 거는 애니메이션 작성하는 방법, 조립품 분해, 그리고 애니메이션 편집, 그리고 트레일 선 추가, 그리고 애니메이션 게시 및 공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펜을 없애고 이걸 뒤를 보면 뒤쪽으로 가 보시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로 열게 되면 제가 이제 작성한 애니메이션들이 이제 브라우저 상에서도 이렇게 재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좋으냐? 이 브라우저 상에서는 퓨전이 없으신 분들도 이거 파일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게 제가 이제 부품을 만들었을 때 조립 한 걸 가지고 보시면 이걸 어떻게 펼쳐서 놓는지, 그 거꾸로 어떻게 다시 조립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전달을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많이 활용해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다음은 이제 CG
렌더링입니다. CG 렌더링의 목적은 뭘까요? CG 3D 모델링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 렌더링에 대한 어, 예제 파일은 다음과 같고, 요거대로 열어서 거기 예제 파일에서는 그거 가지고 디자인에 적용된 재질이나 편집된 재질, 재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이미지 파일을 불러서 이미지 파일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레이블이나 그래픽을 나타내는 데카를 추가한다거나, 그리고 렌더에 대한 환경 설정 변경을 한다거나, 렌더링된 이미지를 작성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작업을 따라 해 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D 도면화입니다. 2D 도면은 자동 또는 수동 작업으로 손쉽게 3D 모델링을 2D 도면으로 변환하고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게 자동으로 연동이 되는 수준의 좋은 기능입니다. 2D 도면화에는 세 가지의 튜토리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세 가지 다 예제 파일을 갖고 있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 뷰나 치수, 부품 리스트, 품번 기호가 있는 도면 작성 따라하기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뷰 설정 따라하기 그리고 도면에 주석을 달기 따라하기. 제가 밑에 이렇게 그 도면 자동화 도움말 바로가기라고 해놨는데 도면 자동화의 기능들도 도움말에 나와 있지만 튜토리얼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또 웨비나를 작년에 했던 웨비나가 있어요. 네, 거기에서 네, 연결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업데이트를 드리자면 그 웨비나에 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은 템플릿과 자동 이제 연결에 관련해서 언급은 드리지 않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한 가지 보시면 자동 도면화를 한 다음에 어떤 자동 도면화를 결과를 템플릿으로 저장을 먼저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자동 도면화에서 뭔가 옵션을 바꾼 다음에 다시 자동 도면화 시 그 저장한 템플릿을 사용하면 제가 바꾼 옵션들이 같이 적용이 돼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또 따로 그 내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컨셉 디자인입니다. 컨셉 디자인은 T스플라인 자유형 모델링을 통해서 컨셉 디자인의 3D 모델을 실현하고 3D 솔리드로 변환해서 제조 작업까지 연동을 하는 방식이 목적이고 어, 이 T스플라인 모델링에서 그 튜토리얼은 총 네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기 베이직 트레이닝의 스컬핑 인트로덕션을 들어가면 요 그 예제 파일을 받을 수 있고 거기서 이제 커브들이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상자를 먼저 만든다거나 아니면 스윕이랑 로프트 형상을 이런 식으로 먼저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편집하는 방식을 따라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 전형 모델링에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이미지를 불러오고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부분에 이제 저희가 캔버스에 부착해서 캔버스 올바른 크기로 사이즈를 크게 한다는 거예요. 사이즈를 맞춰주고 그리고 티플라인 상자를 만들고 배칭으로 만들고요. 그걸 가지고 이미지 형상에 맞게 컨트롤해서 편집하는 튜토리얼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는 물병을 제작하는 방식. 먼저 요거는 이제 예제 파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만드는 거기 때문에 예제 파일이 없고 뭐 뭐처럼 원통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이즈를 주고 사이즈 잡고 그 원통을 잡은 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눌려서 형상, 물병 형상을 만드는 방식. 그리고 물조리기 제작하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각형을 만들어 주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작업을 하는지 커브까지 그려가면서 작업을 하는 방식이 튜토리얼로 잘 나와 있는데 요거 하는데 제가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중간에 뭔가 그 업데이트가 있었는지 제가 원하는 형상이 나오지 않아서 최대한 비슷한 형상으로 자유형 모델링을 이제 진행했으니까 튜토리얼과 조금 다를 수 있는 거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특수 설계입니다. 특수 설계에는 판금 설계, 역설계, 플라스틱 설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등의 다양한 특수 설계 방식과 익스텐션과 확장 기능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익스텐션이 좀 나오는데 이거 익스텐션에 대해서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판금
다이렉트 모델링이 아니라 파라메트릭 모델링에서만 가능하고요. 현금 이외에 종이나 마분지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튜토리얼은 한 가지가 나와 있는데 간단히 그냥 스케치를 예제 파일 없이 스케치를 만들어서 저것처럼 어, 플런지 기능을 써가지고 형상을 올리거나 황금 규칙을 써가지고 형상을 변경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타 설계에서 구성된 디자인 바로 가기라고 하는 링크만 좀 넣는데요. 요거는 이제 하나의 기능인데 예를 들어 여러 가지의 설계를 한 캔버스 내에서 선택하고 테이블화해서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능입니다. 작년에 개발된 기능이고 어, 또 밑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화면 내에서 구성이 가능한 옵션들을 볼 수가 있고 컨피규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퓨전에서는 구성 기능이라고 사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임새 삽입이라고 하는 기능을 제가 또 빼놨어요.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개발된 기능인데 이것도 볼트나 너트, 워셔까지 선택을 해서 조임새를 삽입할 수 있는 기능을 매뉴얼을 연결해놨습니다. 이건 튜토리얼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조금 중요한 기능이라 생각해서 PDF 파일에 넣어놓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쉬 디자인입니다. 메쉬 디자인에 딱히 역설계라는 말이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형상들을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3D 스캐너에서 만든 형상들을 T스플라인 모델링으로 저렇게 원통을 만들어 놓고 저렇게 이제 착 붙이기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통해서 붙여서 저 형상에 대해서 T스플라인 모델링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솔리드화해서 가지고 두께를 주고 두께를 편집할 수 있거나 형상을 편집할 수 있는 모델링 방식을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사용하고 있고 이거는 뭐 딱히 익스텐션이 필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메쉬를 편집한다거나 메쉬를 수정한다거나 내보낸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링크로 만들어 놨고 많은 분들이 이걸 가지고 역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튜토리얼이 갖고 있지 않은 부분이 저는 좀 아쉬워서 요 영상을 좀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이 뭐랄까 디자인 익스텐션에 유기적 바디로 변환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익스텐션으로 빠져 있는데 그럼 어떤 부분이 요게 이제 기능이 있는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여기 있는 항목들 중에 3D 스캐너에서 만든 형상을 메쉬 데이터로 바꿀 때 지금과 같이 유기적 변환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T스플라인 모델링으로 전체가 그냥 한 번에 바뀝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형상은 제가 면을 잡아가지고 SQL 데이터에 붙이는 거라고 지금 요 밑에 있는 변환 방식은 한 번에 변환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변환한 걸 가지고 디스플라인 모델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항목들이 이제 물론 STL 데이터가 물론 깔끔하게 스캐너가 스캔이 돼 있어야 하지만 지금 스캔된 형상에서 저렇게 T스플라인 모델링으로 바꾸고 그걸 가지고 다시 솔리드화를 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떤 목적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걸 가지고 뭐 3D 프린터로 만들어서 뭔가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 분야에서도 어떤 뭐 그 3D 스캐너에 있는 스캐너에 있는 부분에서 스캐너 한 부분을 솔리드화해서 그걸 가지고 편집을 해서 작업을 한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많은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영상만 참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자인 스텐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디자인 스텐션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솔리드는 드리자 말았죠. 그래서 여기에 보스 형상이라고 플라스틱 설계를 할 때 운용되는 그 3D 솔리드 방식에 대해서 좀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스 영상을 만든다거나 이 플라스틱 설계의 리브 영상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웹 형상을 만든다거나 그루브 영상, 레스트 형상, 스냅핏 형상을 만들 때 이 디자인 익스텐션이 필요하고 그 이외에 어, 아까 솔리드 작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에 포함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입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5개의 튜토리얼이 있는데 첫 번째 브라켓, 이 G 브라켓에 대해서는 제가 순서를 좀 바꿨어요. 먼저 이 처음에 시작하는 이 형상, 일반적인 브라켓입니다. 이 브라켓에서 이 모델링을 하는 방식에 대한 게 첫 번째 튜토리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을 하는 게 그냥 모델링을 하는 게 아니라 장애물을 모델링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어떻게 모델링을 하는지 그리고 이 장애물을 만든 다음에 그 G 브라켓 빠른 시작 따라하기라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제 가장 처음에 있는 튜토리얼이 요 G 브라켓 빠른 시작 따라하기인데 이 모델링이 어디서 나왔는지 되게 궁금하실 거 저는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요 형상에서 이런 브라켓을 만드는 걸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요 브라켓을 가지고 쭉 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건을 보고 이렇게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따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음에 있는 세 개의 그 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터사이클에서 트리플 클램프라고 해서 조향 핸들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으로 가는지 왼쪽으로 가는지 할 때 이제 힘이 어디에 받느냐를 거기에다 유지 형상과 방향 형상을 입력해서 그리고 제조 방식까지 포함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알코아 브라켓 빠른 시작 따라하기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보시면 이것도 브라켓인데 여기서 이제 유지 영상이 힘이 어디로 받는지 한 3개, 4개 정도의 힘을 받아서 인지를 하게끔 하고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진행하는 그 결과를 보실 수 있고 이걸 따라 해보시기로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인벤터에서 인벤터에 있는 샘플에서 어떤 이 노란색 부분의 모델링을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으로 하고 싶으신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인벤터를 설치하신 분들은 인벤터에서 저 프론트 파일이 있고 아니면 그 저희가 예제 파일로도 그 결과물만 있어서 저거 가지고 좀 해볼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걸 만들고 나서도 어떻게 내보내고 인벤터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패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가지고 내보낸 파일을 불러와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해서 생성물 결과하는 결과물 생성하는 걸 따라 해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봄입니다. 클라우드 봄이라고 저희는 하고 재료 명세서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퓨전이 갖고 있는 봄의 특징은 언제 어디서 이제 실시간으로 뭔가 이제 그 항목들을 링크를 공유를 하면서 같이 작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뭐 엑셀 파일들로도 물론 작업을 할 수 있게 되겠고 작년에 이것도 봄도 작년에 개발이 된 분이기 때문에 아직도 충분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리스트업을 할 수 있고 이걸 가지고 공유를 하거나 썸네일을 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여기에서 뭔가 표현되는 재료나 무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왜 표현이 안 되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저장할 때 이정표 저장을 한번 해주시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그 무게나 질량이나 이런 부분 나오는 정보들이 이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퓨전에는 매니지 익스텐션이라고 하는 익스텐션이 하나 있습니다. 봄과 좀 연동이 좀 많이 된 상태고요. 이 매니지 익스텐션에 하는 기능은 항목을 번호를 자동으로
지어주는 부분인데 자동으로 번호를 준다는 게 사실 큰 의미가 어떤 분들한테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겠지만 이 항목을 번호를 줘서 이제 다음 후속 작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항목에 대해서 제가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여기 링크가 달리는 항목들이 이름이 생깁니다. 거기 항목을 가지고 릴리즈라고 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릴리즈하는 작업을 하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승인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한 익스텐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누군가에게 제가 승인권자에게 이름을 입력하고 이렇게 제품에 대한 설계가 완성이 됐고 이걸 릴리즈하겠습니다라고 승인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은 알림이 들어갑니다. 알림이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실 분들은 승인 눌러주시고 그 이메일 알림이 들어오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성이 안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완성을 이제 생산으로 넘어가겠다라고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완료를 하게 되면 이런 프로세스대로 이메일이 들어오고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도 튜토리얼이 있지 않지만 제가 익스텐션에 대한 내용들도 준비를 좀 하면서 영상을 좀 찍어서 설명을 한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PCB 설계입니다. MCAD와 ECAD의 조합을 활용하여 제품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익스텐션을 통해 물리적 PCB 테스트 및 프로토타이핑을 감소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겠고요. 이 PCB로는 4개의 튜토리얼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PCB의 기본적으로 전자 구성 요소 라이브러리 관리를 따라 하기랑 구조도 생성하고 PCB 배치 생성하고 기술 용어 이렇게 이 세 가지가 하나의 튜토리얼에 지금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PCB를 설계해서 구조도 설계하고 그리고 뭐 아트워크를 안에서 진행하고 이걸 가지고 3D로 푸시를 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하는 내용을 따라 하실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요 MCAD, 메카니컬 CAD와 ECAD, 일렉트로닉 CAD를 조합해서 어떻게 작업하냐예요. 이 모델링에서 3D에 대한 커브를 추출을 하고 그걸 가지고 3D 형상을 만들고 요거 가지고 이제 연동을 하는 겁니다. 연동을 하게 되면 요 외곽 형상에 어느 위치에 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 안에 2D PCB를 연동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 놓은 걸 가지고 3D 푸시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조합을 해서 어셈블리를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매뉴얼 라우팅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프로젝터를 검토를 어떻게 하고 편집을 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를 따라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디자인 동기화를 어떻게 하시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시그널 인티그리티 익스텐션이라고 있어요. 시그널 인티그리티 익스텐션은 NCS 기술 기반으로 하고 지금과 같이 PC의 신뢰성, 그러니까 물리적 테스트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걸 해서 노이즈가 있는지 없는지 작업을 검증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FEM 시뮬레이션입니다. CAE 해석이라고 하고요.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특정 조건에서 객체가 힘, 열, 진동 등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기본으로는 정적 응력 시뮬레이션이 기본으로 진행되고 있고 안에서 작업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새 모형을 정적으로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구속 조건 적용하고 학습 1번 복제해서 학습 2 만들어서 두 개의 거 비교해서 결과물을 내는 방식을 따라하기로
잘 만들어져 있고, 요게 이제 베이스에서는 운용할 수 있는 방식이고, 나머지 익스텐션에 대해서는 전부 다 나머지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익스텐션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드 주파수, 구조 자굴, 동적 이벤트는 두 가지입니다. 스냅핏 커넥트랑 롤러를 통과하는 판금 따라하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에 대한 튜토리얼들이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 해석, 열 응력, 전자제품 냉각, 이 바로가기 와 시뮬레이션에 대한 튜토리얼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 해석과 열 응력의 차이점은 열 응력은 열 해석 플러스 응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PCB 설계한 제품에 대해서도 전자제품을 냉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운용이 해서 지금 마치 이렇게 공간 관련해서 열과 뭔가 수정을 했을 때 어떤 결과물이 바뀌는지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시뮬레이션이 한 10개의 튜토리얼을 갖고 있는데 비선형 정역 정적 응력 그리고 준정적 이벤트 사출 성형 바로가기 이 비선형 정적 응력은 정적 응력에서 다루는 일반적인 소재가 아니라 좀 특수한 소재들을 예를 들어서 뭐 플라스틱의 그 뭐 예를 들어 낚싯대의 접힘이라든가 좀 고무라든가 좀 특수한 재질을 갖고 있는 시뮬레이션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전적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재 관련해서 다른 항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패키지라고 퓨전이 갖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퓨전 플러스 익스텐션인데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디자인 익스텐션과 시뮬레이션 익스텐션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 좀 섞여 있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디자인 패키지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모든 걸 묶어져 있어서 모든 링크들을 다 연결해 놓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3D 프린터랑 캠 남았습니다. 3D 프린터는 설계가 완료된 3D 모델을 3D 적층 프린터를 사용해서 직접 제조할 수 있도록 모델을 배치하고 서포터를 생성하는 네,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싱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결과적인 목적이 되겠죠. 두 개의 튜토리얼을 갖고 있고, 네 개의 튜토리얼을 갖고 있나요? 네 개의 튜토리얼이고, 적층 따라하기와 그리고 FF 방식이죠. 플라스틱이죠. 그리고 적층 SLA 따라하기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MJF라고 하는 HP 프린터를 가지고 뭔가 배열하는 기능까지 저희가 이제 튜토리얼을 갖고 튜토리얼을 만들어 놓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제조 익스텐션은 MPBF와 DED 소재를 다루는 모든 내용들은 제조 익스텐션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는 MJF나 FFF 방식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캠입니다. 모델링 완료된 데이터를 공작 기계에서 가공할 수 있도록 툴패스를 생성하고 기계를 컨트롤하는 수치 데이터로 변환하는 방식이고 요 캠에 대해서는 2D 기계 가공 따라하기 튜토리얼과 그리고 2D 어댑티브 밀링 따라하기 그리고 2D 3 플러스 2축이라고 해서 축을 변경해서 하는 네, 튜토리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D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개의 튜토리얼이 있는데 하나는 스티븐 실로우를 사용해서 제주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어, 작업을 한 방식을 제가 직접 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일반 일반도 제주 익스텐션을 사용하지 않은 툴패스를 가지고 작업하는 방식을 쭉 한번 나열을 해서 작업을 해봤습니다. 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조 익스텐션은 툴패스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콘센트 모양의 툴패스, 스티븐 셜로우와 코너 잔삭 그리고 디버링 이 세 가지의 툴패스가 이제 제조 익스텐션으로 빠져 있고 사실 이 스티븐 셜로우는 평행선, 등고선, 스케일업에 대한 조합이고 요 모델은 전부 커버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툴패스의 품질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들을 했을 때 3D 스케일업 방식을 사용할 때 지금 제조 익스텐션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드럽게 원모 변환하기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돼 있고 요한 줄 더 바로 가기라고 하는 부분도 추가돼 있어서 조금 다른 툴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이 좀 다릅니다. 엔진이 다르고, 근데 나머지 툴패스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제조 익스텐션을 갖고 있는 이 세 가지 툴패스에 대해서는 잔삭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디버링 그리고 스팀 앤 셜로우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품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그 퍼포먼스를 검토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제조 익스텐션을 사용해서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제조 익스텐션에 대해서 포함되어 있는 이제 네스팅 기능인데 이거에 대한 튜토리얼도 갖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 도움말은 있습니다. 도움말 링크를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만들었던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상들을 배열을 할 때 어떤 항목들을 배열을 할지 선택을 합니다. 이 배열을 하고 선택을 하고 이거 가지고 이제 배열할 때 소재 라이브러리에다가 다 넣어놓고 두께별로 소재를 관리를 합니다. 두께별로 소재를 관리하고 수량이나 이제 그 사이즈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면서 그 비용대로 배열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네스팅을 작업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줘요. 자동으로 여러 장으로 배열을 해주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시트를 만들어주고 이 시트를 가지고 가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공 NC 데이터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뭐 보시면은 이런 목재 가공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제 외곽만 따내는 게 아니라 포켓 가공 이 포켓 가공도 할 수 있잖아요. 3D 2.5D 가공도 할 수 있게끔 툴패스를 한 번에 생성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건 튜토리얼의 마지막 페이지이긴 한데 요 제조 익스텐션의 바로가기 링크들을 잡아놨고 이 제조 익스텐션이 포함하는 내용들이 뭐 적용 분야, 기능, 품질 이 중에서 이제 품질에 관련해서도 좀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는 3D 프린터에는 적용 분야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확장이 된다는 게 메탈 소재 같은 경우는 적용 분야가 제조 익스텐션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능 같은 경우는 네스팅 같은 경우는 기능이 저 네스팅 기능이 없다 하더라도 단품 그리고 한 장에 대해서는 배열을 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돼 있어요. 네. 그거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기능을 확장시켜서 익스텐션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도 마련돼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가공 분야에서는 오축 가공 같은 경우는 적용 분야가 확장되는 부분이고 기능 같은 경우는 툴패스를 자른다거나 편집을 할 때는 이런 익스텐션이 좀 필요한 기능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링크로 모아놨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릴 부분은 네, 오토데스크 퓨전의 리소스 센터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뭐 링크로 가보시면 거기에는 뭐 다양한 뭐 고객 사례나 세미나나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뭐 오토데스크 퓨전 홈페이지 이외에도 고객 지원한테 문의를 하는 방식에 대한 링크 그리고 에어테이블에 저희가 이벤트 일정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연결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한국어 커뮤니티 그리고 퓨전의 포스트 라이브러리, 기계 라이브러리 같이 보실 수 있게 되겠고요. 어, 현재 지금 오토데스크 퓨전이 이번 달까지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반드시 잘 잡으시고 할인 및 구매 문의는 밑에 있는 퓨전 코리아 오토데스크닷컴으로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공유드렸던 내용들이 PDF 파일로 다 만들어져 있는데 밑에 있는 http a360co 4JDEOUT라고 주소창에 치면은 PDF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서 그 링크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교육은 유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용했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영상들 제 목소리 입혀서 올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한 번씩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